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8월의 특강 영상으로 8월에 읽은 책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총 7권의 책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비문학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김영민 교수님의 가벼운 고백입니다. 출판사는 김영사입니다. 책은 김영민 교수님의 오랜 기간 사유의 기록이 담긴 단문집이고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마음이 머문 곳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흐름과 함께 느낀 사유를, 2부 머리가 머문 곳에서는 공부와 교육에 대한 고찰을, 3부 감각이 머문 곳에서는 삶에 대한 확장적인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각 단문들은 웃기면서도 날카롭고 진지한 면을 가지면서도 생각의 무게를 반대로 덜어주기도 하는 다양한 색채와 문체를 보여주는 글들이고요. 서사 없이 읽을 수 있는 단문들이어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읽기에도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단문 하나 읽어드리고 다음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평생 읽을 책을 다 산 것 같다. 내일부터는 내새에 읽을 책을 사기 시작해야겠다. 두 번째 책은요, 김인정 기자님의 고통 구경하는 사회입니다. 출판사는 웨일북입니다. 책은 4장 18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자의 윤리인 보여주기의 윤리와 보여주지 않기의 윤리 사이에서 기자님이 오랜 시간 축적한 고민과 고찰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윤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기자라는 직업으로 한정된 윤리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지적하고 계신데요. 요즘은 대중 모두가 촬영을 할 수 있고 촬영한 것을 업로드 할 수 있는 만큼 이 기자들이 하던 과거의 행위가 대중의 행위가 가능해진 거죠. 그만큼 이 윤리에 대해서 기자만의 직업 윤리가 아닌 대중의 대중 윤리로서의 고민과 고찰 또한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사와 뉴스, 신문이 해온 타인의 고통을 프레임 안에 전시하는 일에 대한 되짚음과 동시에 앞으로 이 되짚음의 과정이 더 많은 사람과 부녀의 필요함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던, 그리고 타인에 대해 이야기함에 있어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사실을,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이렇게 자각하게 해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세 번째 책부터는 소설이고요. 소개할 책은 강화길 작가님의 영희와 제임스입니다.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위픽이고요. 단편으로 줄거리는 이제 영희라고 하는 인디밴드를 함께 좋아했었던 나와 용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어떤 계기로 하여금 관계가 틀어지는데요. 이 틀어지는 사건과 그 이후의 이야기들까지 합쳐서 누군가를 좋아했다는 것, 함께 좋아했다는 것이 서로를 좋아하는, 서로에 대한 우정의 행위였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동시에 당시에는 어렸지만 지금에는 어리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금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수면 위로 올렸을 때 지금은 할 수 있는 말들, 이 말들을 어떻게 꺼내 놓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늦었지만 다시금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소설을 추천해 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책은 구병모 작가님의 책들이고요. 먼저 단지 소설일 뿐이네 입니다. 출판사는 문학실험실입니다. 책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첫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은 작가의 독백이
나오고, 두 번째 부분은 이 작가의 신작을 편집한 편집자의 독백이 나옵니다. 이 독백들이 겹쳐지면서 작가에게 어떤 문제의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상황들 속에서 작가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기승전결의 서사 구조를 가지는가 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두 화자의 독백을 통해 소설을 쓰는 일, 소설을 판매하는 일, 그리고 소설을 리뷰하는 일, 이 소설에 대한 여러 위치들에 대한 고백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다 보니까 서사보다는 작가의 말에, 편집자의 말에 집중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미리 알고 읽으시면 좋은 부분이, 구병모 작가님이 최근에 항상 이야기하고 계신 부분이 쉽게 읽히는 글을 쓰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 또한 조금은 빽빽한 글과, 그리고 서사를 조금 가지지 않는다의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특히 구어체의 진짜 대화의 느낌이다 보니까 이 책이 중간을 생략하고 읽으면 내용을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실제로 진짜 그냥 대사를 치는 느낌으로 쭉 낭독하듯 좀 읽어야 하는 글이기는 해서, 이 점을 좀 알고 천천히 좀 읽으시면 이 책의 좀 의미와 표현들을 즐기면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읽을 때는 상하의 문이 떠오르는 느낌도 조금 있기는 했는데, 상하의 문보다는 쉽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봅니다. 다섯 번째 책은요,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 입니다. 8편의 단편이 들어있는 단편집이고요. 8편의 단편은 인간의 부정적인 면, 이기적인 면을 극대화하여 뽑아낸 상황과 묘사들이 빼곡합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작품인 파르마코스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그 가뭄의 해소의 과정에 있는 인간의 이기성과 비극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시구라는 작품에서는 비가 모든 것을 이렇게 녹여내는 디스토피아 상황에서 점차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적인 악함, 이기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협소한 이 감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또 특이한 점은, 시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감정들이 이렇게 다 뿜어져 나오는데, 이 시구가 내리는, 모든 것을 녹여내는 이 비가 내리는 곳이 이 나라의 수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 중심의 어떤 권력 구도가 또 상징하는, 그래서 이 악함과 협소함에 따른 권력 구도가 보여주는 또 다른 좀 판도가 여러 좀 생각들을 가지게 만든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인간의 어두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바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많이 생각이 든 부분은, 이 책 자체는 2015년도에 묶인 책이에요. 말 그대로 그 전에 좀 쓰여진 소설들인데,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즘이라는 표현, 요즘이라는 시기가 지금과 그렇게까지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기시감이 들었던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호러 장르의 책보다 이 기시감과 서늘함이 느껴졌던 작품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책은요, 조혜은 작가님의 적산가옥의 유령입니다. 출판사는 현대문학입니다. 책은 주인공 현운주가 외증조모 박준영이 남긴 적산가옥에서 지내며 알게 되는 적산가옥의 비밀과, 그리고 현운주 현재의 사건이 맞물리는 이 소설입니다. 소설은 주인공인 현운주와 외증조모인 박준영을 화자로
교차해서 외 증조모가 겪었던 사건들을 다각도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이 다각도로 보여지는 것이 합쳐지면서 그 장면을 독자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만드는 구도인데요. 그래서 퍼즐이 좀 맞추어지는 것처럼 장면이 맞추어지는 책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퍼즐이 맞추어지면서 이 책 자체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왜 증조모가 살았던 일제강점기를 다시금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시기의 여러 이질적인 입장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신기한 조금은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이게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요 정도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책은요, 켄 리우의 을랑전입니다. 출판사는 황금가지입니다. 13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고요. 작품들은 스펙트럼이 조금 넓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SF 요소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역사나 신화에 집중되어져 있는 작품들도 있어서 좀 스펙트럼과 분위기가 다양한 작가인데요. 특히 이번 작품에서도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유럽 중심주의, 동양 사상 이렇게 여러 역사적인 논쟁점들을 그리고 내용들을 잘 녹여낸 작품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 유독 조금 보이는 부분은 기후위기 이후에도 나타날 식민주의 혹은 제국주의의 모습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이전 작품들과 조금은 다른 과거를 좀 되짚어보는 느낌보다도 앞을 좀 바라보고 역사의 논쟁점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이기도 했어요.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이 있기는 한데요. 이게 이전 번역작인 이전에 좀 발표되었던 신들은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다 때부터 조금 제가 느끼고 있는 켄 리우 작품의 특징인데 이게 어떤 사건이 그리고 소설 한 편이 종결이 나기는 하는데 완결이 되기는 하는데 이 사건이 끝날 때 이 사건의 문제가 되던 어떤 부분들, 원인들, 상황들은 완전히 종결이 되지 않는 상태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은 애매모호한 점이 남겨진 상태에서 소설이 끝나는데요. 그래서 뭔가 비유를 해보자면 포켓몬스터 시리즈가 무한히 좀 계속되는 것처럼 시즌이 끝났지만 지우는 챔피언이 되지 못했던 여러 시즌들처럼 그리고 코난이 여러 사건들을 해결했지만 남도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처럼 무언가 이 애매모호한 결말이 약간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작품들은 좀 불호의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불호의 느낌이 특히 좀 최근 작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종이동물원부터 해서 조금은 신기한, 신비한 느낌의 이 SF 장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작가로서 그리고 작품들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해 볼 만하지 않은가 해서 이번에 좀 추천을 해 봅니다. 오늘 7권의 책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8월에 제가 비문학 작품들을 따로 이제 좀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있었어서 이번 작품에서는 소설 중심으로 좀 모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들은 조금은 기시감이 들고 약간 서늘한 느낌이 있는 작품들도 있어서 이 막판 더위에 좀 더위를 식힐 겸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